아저씨 왜 못 걸어요? 소녀가 다가가 왕자의 다리를 만지니 5초 만에 남자는 천천히 걷기 시작하는데 궁전의 아침은 늘 완벽했습니다. 태양은 정교하게 세공된 돔 천장 유리를 통과해 황금빛 복도를 물들이고 향료와 장미수의 향기가 공기 속에 은은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하인은 정해진 각도와 속도로 절을 했고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을 휠체어가 지나갈 때 숨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휠체어에는 알자라 왕국의 후계자 아르람 왕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32, 그러나 표정은 이미 수십 년의 권력과 고독을 짊어진 사내 같았습니다. 황금실로 짜인 하얀 의복, 반짝이는 루비 반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왕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서는 음악회가 열리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창문을 통과하는 순간 무겁고 둔탁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숨을 내쉬며 손끝으로 휠체어의 차가운 팔걸이를 눌렀습니다. 폐하, 오늘은 치료 일정이 오전 10시에 잡혀 있습니다. 수행비서 하산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는 20년째 왕자의 곁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 충성심으로 남은 마지막 인간이었습니다. 아르람은 대답 대신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왕자는 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황금 장식의 문이 열리자 최신 의료기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사들이 모였지만 그들의 눈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왕자의 두 다리는 매끈하지만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을 쓸 수 없었고 의사들은 신의 저주라 불렀습니다. 폐하, 오늘은 전기 자극을 조금 더 강하게 시도하겠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산이 잠시 주저하다 왕자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폐하? 시작해요. 짧은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의사는 버튼을 눌렀고 왕자의 다리에 미세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트를 뒤적였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을 왕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만두세요. 의사는 황급히 멈추고 간호사들이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실패인가요? 하산이 낮게 물었지만 왕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창가로 향했습니다. 빛이 쏟아지는 창문 앞에서 그는 오랜 시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빛조차 그를 비켜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늘 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인 국왕이 그를 처음 보았을 때 표정, 실망과 분노, 그리고 차가운 포기. 그날 이후 아르람은 왕궁 안에 보여주기 위한 왕자로 존재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신의 시험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정치적 약점이라 불렀습니다. 폐하. 하산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한국 출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료 AI 프로젝트 투자 관련 일정입니다. 한국이라. 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나라의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보고를 여러 번 들었지만 그의 눈엔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기적은 어디에도 없어요, 하산. 다만 돈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을 뿐이죠. 하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자의 절망을 너무 오래 지켜봐왔기 때문입니다. 왕은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왕자는 세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언제나 계산된 무대였고 그 자신은 그 안의 인형이었습니다.
그날 밤 왕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이 꺼진 침실은 넓고 고요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다 손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감각이 손끝에서 멈추는 걸 느끼며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신은 왜 나에게 이 몸을 줬을까? 그의 눈이 옆에 놓인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왕자는 그 미소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세상은 고요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감정을 숨기고 표정을 지우고 심장을 닫았습니다. 그의 웃음은 오직 정치적 연출의 일부가 되었고 그의 눈빛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냉정함으로 변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는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거대한 궁전의 정원이 어둠 속에서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빗방울은 자유롭겠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산은 조용히 문을 닫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잠시 후 궁전의 복도를 지나가던 하인이 속삭였습니다. 왕세자는 또 잠을 이루지 못하신답니다. 그분은 이미 감정이 없는 분이지. 아니요. 하산이 뒤돌아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누구보다 인간적인 분이에요. 다만 아무도 그걸 본 적이 없을 뿐이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왕자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 위에 대한민국 서울 의료 AI 기술 협약 회의라는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 문서를 잠시 머무르다 지나갔습니다. 그는 결제 도장을 찍으며 말했다. 그래요. 한 번쯤은 다른 세상을 봐야겠죠. 그 한마디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첫걸음이었습니다. 서울 하늘은 사막과는 전혀 다른 빛깔이었습니다. 회색과 푸른빛이 섞인 도시의 공기, 자동차의 경적, 사람들의 빠른 발걸음. 모든 것이 아르람 왕자에게는 낯설고도 이질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보좌진과 보안 요원들이 줄지어 따라왔고 그들의 귓속에는 늘 긴장된 교신이 오갔습니다. 폐하 외부 시선이 많습니다. 잠시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게 하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왕자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공기가 더 진짜 같아요. 그는 천천히 휠체어를 밀며 활기찬 거리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서울역 앞 광장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 커피를 들고 웃는 대학생, 버스킹을 하는 청년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사막의 궁전에서는 볼 수 없던 진짜 움직임이었죠. 이곳 사람들은 참 바쁘군요. 왕자의 말에 하산이 웃음기를 감춘 채 답했습니다. 폐하, 여기는 돈보다 시간이 귀한 나라입니다. 왕자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시간이 돈보다 귀하다. 그는 미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언제나 권력의 장식품이었지 의미 있는 개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왕자는 서울 강남의 의료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인공지능 재활 기술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병원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엔 AI 메더컬 리어빌러테이션 시스템 코리어라는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묵묵히 그 간판을 바라보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를 맡은 인턴 의사가 다가와 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폐하. 저는 전공의 이지은입니다. 그녀는 젊었고 표정에는 긴장보다 따뜻함이 먼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왕자는 그 단순한 시선 하나가 낯설었습니다.
의료진들은 회의실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중앙의 디지털 화면에는 인체 3D 모델이 떠 있었고 AI가 환자의 신경 신호를 분석하며 회복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폐하, 이 기술은 손상된 신경의 패턴을 재훈련시켜 스스로 회복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아직은 실험 단계지만 몇몇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왕자는 팔걸이에 손을 올린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몇몇이란 정확히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수백억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치의 기준이 돈이라면 아무 의미 없을 겁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보좌관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하산이 급히 왕자의 눈치를 봤지만 그는 오히려 미묘한 흥미를 느낀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당신 기준의 가치는 뭡니까? 살 수 있는 가능성이요. 짧고 명료한 대답이었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왕자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화면 속 인체 신경망이 빛을 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희미한 생명의 불꽃처럼 보였습니다. 지은 씨, 왕자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기술로 내가 걷게 될 가능성은 몇 %입니까? 그녀는 수치를 확인하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0.3%입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켰고 하산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왕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게 낮은 확률을 믿는 사람도 있나요? 지은은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확률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왕자는 숙소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별 대신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흐르는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낮에 들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확률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다. 그 단어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세계에서 사람은 언제나 숫자였고 신분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한 사람의 말이 논리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엔 거래가 아닌 진심이 있었고 그것이 왕자에게는 가장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하산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폐하, 내일 일정은 의료협약 서명식입니다. 그래요. 왕자는 짧게 대답하며 여전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그 미소는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을 움직였습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감각이 멈춘 다리를 느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인지 희망인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산. 예, 폐하. 그 의사, 내일 회의 끝나고 개인 면담을 잡아요. 알겠습니다. 왕자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밤하늘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그의 눈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눈빛은 처음으로 아주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 서울의 오전 햇살이 들어오고 커튼 사이로 미세먼지가 떠다녔습니다. 아르람 왕자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엔 이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태블릿이 들려 있었지만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술 설명이 아니라 대화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폐하, 오늘은 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왕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멀리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대리석 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완벽한 옷차림, 단단한 턱선, 그러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폐하의 신경 반응은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성의 일부를 봤습니다. 가능성이라. 왕자의 말에는 비웃음도 흥미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습관처럼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혹시 다리를 잃으셨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왕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의료 기록에 다 있을 텐데요. 기록과 기억은 다르니까요. 왕자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사막의 폭풍보다도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를 이을 몸이라며 금빛 궁전의 연단에 서던 그날. 폭발음, 불길, 그리고 피. 그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몸보다 더 깊게 부서진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기억은 불필요합니다. 왕자가 짧게 말하자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회복도 없어요.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왕자는 짧게 웃었습니다. 이런 말은 해본 적 없지만 당신은 참 무례하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오늘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지은이 태블릿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폐하, 왜 걷고 싶으신가요? 왕자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수백 번 치료를 받고 수십 번 재활 계획을 검토했지만 누구도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걷고 싶다고 확신합니까? 그의 말에는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전 확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걷고 싶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 순간 왕자의 가슴 속 어딘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언젠가라는 시간을 이야기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언제나 지금과 결과뿐이었으니까요. 지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다리를 다쳤어요. 그때 의사들은 절대 못 걷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질문을 바꿨다고요? 언제 걷느냐가 아니라 왜 걷고 싶은지를요. 왕자는 무심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표정엔 자만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사람의 얼굴. 그녀의 눈동자에는 살고자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폐하, 왜 걷고 싶으십니까?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눈앞의 빛이 일렁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번지고 유리창에 그의 얼굴과 그녀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는 오랜 침묵 끝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걷지 못하면 내 왕국이 무너질 겁니다. 그의 말은 차갑지만 어딘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왕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폐하 자신을 위해 걷는다면요?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왕자는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걷는 게 두려운 건가?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은 실험실에서 뵙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왕자는 혼자 남아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아주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짧았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질문이라는 것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서울의 오후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지하철의 굉음, 자동차 경적,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다리 쪽이었습니다. 희미하지만 확실한 전류 같은 감각. 왕자는 놀라서 숨을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지금 방금 느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착각일 거야. 그러나 그 미세한 떨림은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억과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왜 걷고 싶은가? 그 질문이 마치 자신의 이름처럼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의 밤 공기가 밀려들어왔고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그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걷고 싶은지 나도 알고 싶군.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고독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변화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센터의 새벽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하얀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켜지고 창문 밖으로 여명이 번졌습니다. 이른 시각에도 이지은은 이미 연구실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에 김이 피어오르고 화면엔 인공지능 재활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르람 왕자의 반응, 그 짧은 떨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의지의 반응이었다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은 다를 겁니다. 지은이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때 연구실 문이 열리며 아르람 왕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냉소적이지도 권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딘가 불안하면서도 결심이 깃든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지은이 묻자 왕자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질문이 밤새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쓸며 말을 이었습니다. 왜 걷고 싶은가? 나도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그 답을 찾는 실험을 시작하죠. 그녀는 장비를 세팅하고 전극 패드를 왕자의 다리에 부착했습니다. 금빛 패드가 미세한 전류를 흘리자 화면 위 그래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파동, 그러나 살아있는 신호였습니다. 폐하, 지금부터는 기계가 아니라 폐하의 마음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왕자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걷고 싶은가? 장비의 모니터가 깜빡였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초 뒤 전류의 흐름이 변했습니다. 왕자의 다리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지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폐하, 느껴지십니까? 왕자는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느껴집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썹 사이로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 작은 움직임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신경을 집중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류가 아니다. 내 몸이 기억하는 움직임이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강도를 높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신호에 맞춰 시도해 보세요. 당신이 걷는다고 믿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는 걸을 수 있다. 그 순간 그래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왕자의 오른쪽 다리가 분명히 명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은이 손을 입으로 가렸습니다. 폐하 지금 움직이셨어요. 왕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착각이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봤어요. 명확하게. 순간 방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와 장비를 확인하고 모두 놀라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근육 반응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기적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왕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강인했고 이제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 박사, 네, 폐하. 당신이 말한 믿음의 실험이란 게 이런 겁니까?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요. 왕자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처음으로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대 말이 옳군요. 오늘 나는 나를 믿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아르람 왕자 한국병원에서 첫 재활 성공. 보도진이 몰려들며 유리창 너머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왕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너머로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햇살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걷는 사람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겠지. 지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니터에 데이터를 저장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다. 변화의 증거다. 왕자는 창문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이전과는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그건 황금의 권력이 아니라 인간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르람 왕자의 기적 같은 회복 소식은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는 이미 수십 대의 방송 중계차가 줄지어 섰고 세계 각국의 언론이 세기의 기적, 걷는 황자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SNS에서는 왕자가 휠체어를 밀며 병원 정원을 거니는 사진이 실시간으로 확산됐고 한국의 천재 의사 이지은 박사는 하루아침에 세계적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순수한 감탄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귀국을 요구하는 중동 왕실의 메시지가 즉시 도착했고 그와 병원 사이의 협약을 문제 삼는 외교 공문이 쏟아졌습니다. 왕자의 신체는 국가의 상징이다. 허가되지 않은 치료 행위는 외교 침해다. 뉴스 앵커의 단호한 목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회의실 모니터 앞에서 그 뉴스를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피곤한 얼굴의 의료진과 병원장이 있었습니다. 지은 박사, 이건 더 이상 의료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장이 중저음으로 말했습니다. 외교 문제로 번지면 병원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분은 환자입니다.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요. 박사님, 이상론으론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시각 병원 VIP 병실, 아르람 왕자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아직 완벽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짧은 거리 정도는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창문을 열자 먼지 섞인 겨울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플래시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왕자님, 이젠 나가셔야 합니다. 검은 양복의 남성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는 왕실의 특사, 파리 대사관 소속이었습니다. 국왕 폐하께서 즉시 귀국을 명하셨습니다. 왕자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박사와의 협력은 중단하라는 명령입니다. 왕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명령이요 하지만 내 인생은 내 겁니다. 특사는 단호히 말했다. 왕자 전하 폐하의 뜻을 거스르는 건 곧 반역입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특사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사님,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왕자는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가세요. 특사가 잠시 망설이다 물러나자 방 안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왕자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재활 프로그램의 최종 단계 데이터예요. 폐하께 드리기 전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왕자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그의 근육 회복률 그래프와 그의 신경 반응 패턴이 정교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이 아닙니다. 지은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폐하의 의지예요. 스스로 일어서려 한 당신의 결과죠. 왕자는 잠시 침묵하다 미소 지었습니다. 박사, 내게서 신이 떠났다고 믿은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다시 느꼈습니다. 신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 걸음뿐이에요. 한 걸음? 그렇습니다. 그 한 걸음을 믿는 거예요. 그 순간 병원 복도 밖에서 갑자기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외침이 울렸습니다. 왕자님이 탈출한다. 경비원들이 급히 움직이며 문 앞을 막았습니다. 왕자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박사, 이 병원은 더 이상 나를 지켜줄 수 없겠죠. 지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폐하,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내 삶을 되찾는 싸움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황금색 단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단추는 왕실의 상징이자 그의 신분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나의 신분이자 속박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맡깁니다. 필요하면 태워버리세요. 지은은 손을 떨며 그 황금 단추를 바라봤습니다. 전하, 그렇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그가 복도를 걸어나가는 순간 모든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발자국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가 걷고 있다. 지은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의학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이다. 그러나 그 순간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비서이자 사촌인 하심이 멀리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가 움직였다고요?
그렇다면 계획을 변경해야겠군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왕의 오른팔이자 왕자의 다음 후계자였습니다. 그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내라. 하심은 창밖으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미소는 섬뜩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왕자가 다시 걷는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위협이다. 병원 밖 왕자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를 적시던 비는 차가웠지만 그는 마치 처음으로 세상의 냉기를 느끼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이렇게 느껴지는 거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빗속에서 새로운 운명이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근처의 한 고급 호텔. 언론은 연일 기적의 황자를 보도했고 호텔 로비에는 기자와 외교관 그리고 보디가드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왕자 아르람은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지은 박사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하얀 재킷 차림으로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으셨네요. 내 회복은 세상에 보여줄 일이 아니오. 나에게 필요한 건 걷는 법이 아니라 사는 법이요. 왕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폐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왕실 쪽에서 모든 자료를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연구 기록까지 전부요. 왕실의 뜻이 아니라 하심의 뜻이겠지요. 왕자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심이요? 왕자님의 사촌이신. 그는 내 형처럼 자랐소. 하지만 그가 왕자를 바라본 순간 우린 남이 되었지요. 왕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내 발을 묶고 내 세상을 봉인했소. 치료 불가라는 진단서도 그의 손에 달려 있었지요. 그의 말에 지은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지금의 기적은 그가 감추려 했던 진실이네요. 왕자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기적이란 건 늘 누군가에겐 위협이지요. 그때 복도 쪽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보디가드 한 명이 들어와 속삭였습니다. 전하, 하심 각하께서 오셨습니다. 왕자의 눈빛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그를 들이시오. 문이 열리자 검은 양복 차림의 하심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미소는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냉담했습니다. 아르람, 오랜만이군. 왕자는 조용히 일어서며 답했습니다. 하심, 나를 찾아올 줄 알았다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섰습니다. 공기의 온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지은은 두 사람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걷는다고 들었다. 하심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놀랍군. 신도 포기한 몸이 다시 일어나다니. 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일어났소. 그래서 지금이라도 왕자를 탐하려는가? 하심의 말투엔 미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왕자를 원한 적이 없소. 거짓말하지 마라, 아르람. 너는 언제나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했지. 하지만 왕의 아들이 사람으로 살 수 있겠나? 지은은 대화의 방향을 눈치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지금은 의료 상황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심은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이군요. 내 사촌을 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사람. 그의 눈빛엔 경계가 아닌 위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왕실의 환자를 이용한 의료 실험이라니 감히. 왕자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살렸소. 그리고 당신은 나를 죽게 만들었지요. 하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명령이었다.
명령이 사람의 생명을 짓밟을 이유는 되지 않소. 하심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아직도 그렇게 순진할 줄이야. 순진이 아니라 신념이지. 신념? 신념으로는 왕국을 지킬 수 없지. 그 말과 함께 하심은 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조만간 돌아가야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너의 기적은 왕실의 명예를 더럽힌 죄가 될 것이다. 그가 떠나자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지은은 불안한 눈빛으로 왕자를 바라봤습니다. 폐하 지금 하신 말씀 정말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소? 하지만 해야 했소.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 무거운 길을 걷게 될 것이오. 지은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제가 함께 걸을게요. 왕자가 잠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참 단단한 사람이요, 박사. 환자가 단단하니까요. 둘 사이에 짧지만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호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십 대의 검은 차량이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왕자는 천천히 커튼을 열었습니다. 왔군요. 하심이 예상보다 빠르군. 지은은 당황해 물었습니다. 누구죠? 왕실 경호대요. 나를 데려가려는 사람들. 문 밖에서 급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자 전하, 왕국의 명령입니다. 즉시 귀국하십시오. 보디가드들이 문을 막으며 외쳤습니다. 왕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은 박사, 이젠 선택의 시간입니다. 선택이요? 내가 도망가면 반역자가 되고 돌아가면 포로가 되겠지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걸을 수 있는 인간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은은 결심한 듯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럼 걸어 나가세요. 이 문을 통해. 왕자가 눈을 찡그렸습니다. 박사, 이건 비상통로예요.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호대가 호텔 로비에만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왕자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대는 나보다 더 용감하군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에요. 왕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천천히 비상계단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흔들렸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계단 밑으로는 어두운 지하 주차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숨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지은은 잠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걷는다는 건 결국 자유로 가는 길이죠. 그 순간 호텔 복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하심의 부하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단 하나 왕실의 황금 단추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심은 그것을 집어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의 그림자 속에 있군. 그 말과 함께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한 대의 검은 차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석에는 지은이, 옆자리에는 왕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가볍게 떨리는 긴장과 미소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마치 새로운 세상의 전주처럼 들려왔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빗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강 근처의 도로는 번쩍이는 가로등과 경찰차 불빛으로 뒤덮였죠. 한 대의 검은 SUV가 도심을 빠져나가며 타이어가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이는 이지은 박사였고 그 옆에는 왕자 아르람이 있었습니다. 창밖의 불빛이 그의 얼굴에 비칠 때마다 그 눈빛은 두려움 대신 묘한 평온을 띠고 있었습니다.
지은 박사, 속도를 줄이시오. 그럴 여유 없습니다. 지금 경찰 무전이 우리 차량 번호를 따라오고 있어요. 지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왕자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 위로 수많은 차량들이 스쳐 지나가며 마치 세상이 그들을 향해 달려드는 듯 했죠. 차 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무전기에서 간헐적으로 왕실 경호팀 이동 중이라는 교신이 들려왔습니다. 왕자는 그 소리를 듣고 천천히 손을 모았습니다. 왕실의 명령은 절대적이지요. 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다르오. 그의 목소리엔 묘한 결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짧게 그를 흘겨봤습니다. 왕자님, 그 의지가 저희 둘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요. 하지만 분명 걸을 수 있는 세상일 것이요. 그 순간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쫓아오는 검은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이를 악물며 핸들을 세게 꺾었습니다. SUV는 좁은 골목으로 파고들었고 바퀴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왕자는 차 문을 꽉 잡으며 외쳤습니다. 이대로는 오래 버티지 못하오. 알아요. 하지만 여긴 제가 자주 다니던 길이에요. 지은은 좁은 골목 사이를 누비며 경찰의 추격을 피했습니다. 잠시 후 차는 오래된 창고가 늘어선 산업지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차를 세우고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숨줘. 추적 신호를 끊어야 해요. 왕자는 숨을 몰아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고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피곤함보다 결심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박사, 당신은 왜 나를 돕는 것이오? 지은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녀의 말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왕자는 잠시 미소를 짓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군요. 나는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화를 나누고 있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져왔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차량 GPS를 꺼내 위치 추적 장치를 제거했습니다. 이제 잠깐이나마 숨을 수 있겠네요. 왕자는 그녀 옆으로 다가가 어깨 위의 빗물을 털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내게 길을 보여주었소. 지은은 놀란 듯 그를 쳐다봤지만 곧 눈을 피했습니다. 전 그냥 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념이요. 그때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창고 문을 열고 그를 이끌었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여긴 제 연구원 창고예요. 안에는 오래된 의료 장비와 컴퓨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왕자는 그중 하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건 당신의 치료 데이터를 백업해둔 장비예요. 혹시 몰라서 복제했어요. 왕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실이 모든 기록을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기에 남겨야 했죠.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니까요. 그 말에 왕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 박사, 당신은 내게 세상을 보여주었소. 내가 본 세상은 어둠과 빛이 공존하더군요. 하지만 지금 나는 빛을 따라 걷고 있소. 그의 말에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빛을 놓지 마세요. 끝까지. 창고 안의 조명이 깜빡였고 전원 소리가 끊겼습니다. 지은은 창문 밖을 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찾아왔네요. 왕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망은 이제 끝인가 보군요.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녀는 벽 쪽의 비상문을 열며 손짓했습니다. 저쪽으로 나가면 항구가 나와요. 배가 한 척 있을 거예요. 왕자는 그녀의 손을 잠시 붙잡았습니다.
그대는 가지 않겠소? 전 남아요. 누군가는 시간을 벌어야 하니까요. 왕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대가 없으면 이 기적의 의미도 사라지요. 아니요. 의미는 이미 당신 안에 있어요. 지은은 조용히 그의 손을 놓았습니다. 이제 가세요, 왕자님. 당신은 더 이상 갇혀있지 않아요. 왕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했습니다. 창고 문이 닫히고 바깥의 빗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잠시 뒤 경찰차 불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모니터에는 프로젝트 ARLAM 휴먼 프리덤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파일을 외장 드라이브에 옮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치료가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걷는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명과 발소리가 가까워졌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오히려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한강 위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멀리 항구 쪽 도로 위를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자 아르람이었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길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어둠 속에 서서히 떠오르는 새벽빛이 비쳤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오. 새벽빛이 서서히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항구는 비에 젖은 철제 냄새와 함께 조용한 물결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부두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코트를 걸친 왕자 아르람이었죠. 그의 발밑에는 물방울이 고여 있었고 그 표면 위로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수평선 위로 새벽의 빛이 번져가고 있었고 어둠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가죽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왕실의 문장이 새겨진 금빛 단추 하나가 들어 있었죠. 그는 그것을 꺼내 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바다로 던졌습니다. 단추는 파문을 그리며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나를 묶던 모든 것은 사라졌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새벽 공기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바람이 그를 스치며 머리칼을 흩날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배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어선 한 척이 부두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그 배의 조타실에서 한 노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탑승하시오. 왕자는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언덕 위 창고가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멈추고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창고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구한 사람의 기억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은 박사, 당신이 내게 가르쳐 준 건 기적이 아니었소. 그건 인간의 존엄이었소. 그는 천천히 부두 끝을 걸어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출항하자 항구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배 안의 공기는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선장은 담배를 물고 엔진을 조용히 조정하고 있었죠. 왕자는 선실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엔 아직도 따뜻한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그 빛은 눈부시게 찬란했고 마치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지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갇혀있지 않아요. 그 한 문장이 새벽 바람처럼 그의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 새벽의 냄새, 그리고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배는 서서히 도시의 불빛을 벗어나 넓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두 쪽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소. 내가 걷는 모든 길에 당신의 발자국이 함께할 것이요. 그는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빛이 되겠소. 한편 언덕 위 창고 안 지은은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선 데이터 전송 완료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됐네요, 왕자님. 이제 세상이 진실을 알겠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은 은은한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멀리 바다 위로 배 한 척이 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배를 바라봤습니다. 부디 살아서 행복하시길. 그 말은 입술 사이에서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안으로 돌아와 벽에 걸린 흰 가운을 벗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왕자의 치료 기록이 담긴 외장하드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언덕길을 따라 내려가는 그녀의 발밑에는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어제 내린 비가 모든 먼지를 씻어낸 듯 공기는 맑고 투명했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까지의 세상은 무겁고 잿빛이었지만 오늘의 하늘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적이란 누군가가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일일 뿐이야.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사님, 이지은 박사님 맞으시죠? 이건 국제보건기구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언급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떤 보고서 말씀이신가요? 휴먼 프리덤 프로젝트. 그리고 서명에는 아르람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분답네요. 끝까지 사람을 믿는군요. 그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세상이 시작되었네요. 그녀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거리 하지만 그곳엔 새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바다 위에서는 왕자가 탄 배가 햇살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잔잔했고 하늘은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바다 위에 길게 늘어졌고 그 끝에는 마치 새로운 대륙이 기다리는 듯 했죠. 그는 속으로 말했다. 당신이 믿은 세상, 내가 만들어 보겠소.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눈동자에 반사되며 그 안에는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걷기 시작하오. 배는 서서히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은 완전히 밝아왔습니다. 그날의 태양은 오랜 어둠을 걷어내듯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만
사실은 그제서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